안녕하세요. 동바시 대표 김민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약간 흐린 것 같네요. 잘들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네 마트, 그 다음에 편의점이 약진하고, 그 다음에 SNS가 지금 식품 시장을 흔든다는 주제로 그런 식품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PPT를 중심으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자, 우리가 볼 때 그 농바시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이네요. 동네 마트, 그 다음에 편의점이 약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SNS 입소문이 어떤 식품 시장을 흔든다는 주제로 오늘 보내드리네요. 유튜브에서 농바시 검색하시면은 저의 다양한 강좌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오셔서 무료로 시청해 주시고, 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바시 제 81강으로 지금 나가네요. 소비 행태가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뭐 중소형 슈퍼마켓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대단하네요. 이게 그 보면은 우리 그 1인 가구가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중소형 슈퍼마켓이 이제 인기가 높아지는데, 참 이분들이 지금 대형마트 안 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중소형 조그마한 마트에 편리하게 사용, 조금 비싸더라도, 근데 오히려 이렇게 조금 이런 데가 좀 싸죠. 그래도 다만 이제 이게 다양하지는 못하지만은 중소형 슈퍼마켓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기기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4,500만 대가 지금 보급이 돼가지고 너도나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게 이건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온라인 식품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식품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라든지 그런 걸 자꾸 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장형 1인 가구는 동네 마트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동네 마트를 많이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1인 가구는 또 동네 마트보다는 이제 편의점을 자주 간다고 해요. 이게 조금 편의점이 동네 마트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비싼데, 조금 비싸더라도 그 나이별로 이렇게 좀 틀리니까 아무래도 그 납품하실 때 청년들을 위한 1인 가구를 위한 상품을 개발했을 때는 좀 편의점에 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은 동네 마트가 오히려 유리하지 않나, 그런 그 힌트를 주는 것 같네요, 이게 트렌드가. 자, 그 다음에 식품 소비 행태가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포장 농산물 인기가 늘었고요. 당연한 거죠, 소포장은. 그 다음에 고기는 냉장 포장육이 구입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국산 농축산물의 충성도가 하락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1인 가구 식품 구입처, 중소형 슈퍼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형 할인점은 35.6%가 구입을 하고 있고, 대형 할인점에서. 그 다음에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이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 중장년이 뭐 이런 걸 많이 사용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32.2%라면 3분의 1을 여기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동네 슈퍼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도 16.5%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좀 대형 식자재 마트가 잘 되는 이유도 아마 식품 종류가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은 14.1%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이 조금만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열대를 잘 해놓으면 여기가 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우리 아파트 옆에도 슈퍼가 2개 있는데, 하나는 그냥 통상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젊은 사람이 아주 뭐 끝내주게 그 어떤 그런 걸 해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놔가지고 굉장히 그 이분이 마인드가 있게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아마 그 중소형 마트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편리성을 가미할 때 그 슈퍼가 더 잘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연령대별 식품 구매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50대 1인 가구는 중소형, 역시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을 많이 이용한다겠죠, 아까. 38.5%가 이용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60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이용하네요. 이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을 좀 많이 이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에 농산물이라든지 식품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령화 비율이 점점점 올라가니까 여기서들 많이 구입하네요. 대형마트보다. 그 다음에 30대 이하 1인 가구는 편의점 이용 비중이 6.4%로 전체 편의점 이용 비중의 0.8%보다 현저히 높았다. 30대 이하 가구는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골 식품 구입처 찾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가까운 거리와 교통의 편리성이 37.4%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돈 좀 싸더라도 좀 싼 것을 찾아서 대형마트를 가느니 차라리 조금 가격은 더 있고 다양하지는 못하더라도 중소형 동네 마트를 찾는다 그거죠.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룸 지역에 이런 것도 좀 중소형 마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구입처를 찾는 이유는 품질이 그래도 24.7%는 차지하고 있네요. 첫째는 가깝고 일단 가까워야 돼요. 조금 비싸더라도 가까워야 되지. 그거 조금 1,000원에 끼려고 뭐 차 타고 가지는 않을 거라 이거죠. 또 걸어가면 불편하고. 그 다음에 동네 슈퍼 대기업 운영 중소 슈퍼마켓을 찾는 이유는 상품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동네 슈퍼도 그래서 저희 아파트 옆에도 동네 슈퍼인데도 조금 매장을 넓혀가지고 다양한 물건을 갖다 놓고 판매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트렌드를 제대로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니. 그래서 동네 슈퍼도 상품의 다양성 추세에 와 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식품 정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렇죠. 이 스마트폰을 다 누구나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디지털 기기 확산, 스마트폰을 말해 이게 결국은. 그 다음에 SNS 영향력 등으로 인터넷이라든지 홈쇼핑 등을 통해서 통신 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미디어의 영향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방송이 나가고 하면은 바로 또 건강식품 그런 홈쇼핑이 바빠지는 그렇게 서로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이 나가면은 내 건강식품도 잘 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어떤 홍보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좀 비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케팅의 본질은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온라인 정보를 주로 활용하는 특정 소비층을 대상으로 SNS라든지 블로그를 이용해 가지고 뿌리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올려봤습니다. 또 특정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정보를 줘야만이 그 정보를 알고 소비자들이 찾기 때문에 끊임없이 온라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짜 식품 정보를 올려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소포장, 냉장, 포장육이 인기라고 합니다. 소포장은 진작부터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냉장, 포장육도 상당히 인기라고 하네요. 채소를 구입 시에 비닐봉투 등 소포장 형태로 구입하는 비중이 47.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하나의 그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떤 채소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아주 소포장 형태로 한번 내놓는 것도 요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2016년도에 비해서 7.1%가 늘어난 수치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저울로 달아서 구입한다는 비중은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만큼 줄어들었네요. 한 8% 정도가. 소비자들은 어떤 소용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포장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지금 시장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축산물 소비 행태입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이제 포장육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50.7%, 돼지고기는 49.6%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전년도보다는 8.3%, 10.3%가 이제 올라간 수치죠. 그 다음에 두 축산물 모두 냉장육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90%로 지금 뭐 압도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잠깐요.
그래서 냉동육은 얼마 안 되고, 뭐 냉장육이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응답이 거의 90%로 압도적이네요. 그래서 냉장육으로 아마 이런 축산물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국산 쌀, 쇠고기, 그 다음에 외국산 쇠고기 이런 것들이 거부감이 상당히 지금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 쌀을 구입한 경험이 없다가 90.2%, 경험이 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이 없다는 말하자면 84%로 줄어들었네요. 원래는 이제 90.2%였는데 이제 경험이 없는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6%는 또 경험이 있다는 뜻이 되네요. 말을 어렵게 썼네 이게. 그다음에 수입쌀 섭취 의향이 없다. 62.5%에서 56.7%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수입쌀을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은 수입쌀을 지금 사용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런 것들도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무리입니다. 식품 소비 시장도 이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이 절실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한번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밴드라든지, 그 다음에 카페, 뭐 블로그, 뭐 또 페이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히 이용을 하면 상당히 소비자들이 들어오는 통로를 넓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판로를 연령층별로 또 섭취 식품에 따라서 어떤 판로를 확보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판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편의점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중장년층 나이가 드실수록 그냥 동네 슈퍼 가고 만다. 그래서 동네 슈퍼에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히 모든 식품은 저포장이라든지 소용량을 지금 선호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지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령층별로 1인 가구에 맞는 식품을 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동바씨를 검색하시면 저희 유익한 영상이 많이 나오니까요. 시청해 주시고 또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네 마트, 그 다음에 편의점이 약진하고 있다는 소식과 그 다음에 SNS 입소문이 식품 시장을 흔든다는 주제로 동바시 제 81강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